이번 시간은 비유동 부채 중 충당 부채하고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것은 전선에게 2급에 없던 내용이죠. 비유동 부채에 보시면 장기 채입금 있죠. 만약 1년 이내 도래시 유동성 장기 부채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것도 전선에게 2급에서 간략하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사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에게 1급부터 이제 사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전선세무 1급까지 계속 출제됩니다. 사채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임대보증금, 비유동 부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이자율 10%, 만기가 2년일입니다. 현금 차입했다. 그러니까 장기 차입금이 되는 거죠. 따라서 대변에 장기 차입금 1,000만 원, 차변에 현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말 보니까 당기분 이자 발생액을 월할 계산하여 회계 처리했다. 결국 10월, 11월, 12월 3개월치에 대해서 이자 비용을 설정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자 비용은 1,000만 원 곱하기 10%, 그러면 1년 이자가 되고 나누기 12개월 하면 월 이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3개월 곱하시면 25만 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차변의 이자 비용 25만 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2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월 1일 날 국민은행에게 1년분 이자를 현금 지급하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이자를 계산해 계시죠. 따라서 1,000만 원 곱하기 10% 나누기 12개월. 그러면 1개월 이자. 그 다음에 9개월 곱하시면 75만 원이 9개월치 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00만 원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한 거죠. 이 중에서 전년도에 미지급 비용 설정했던 게 25만 원, 그리고 단기 이자 비용이 7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치 이자 비용은 1,000만 원의 10%니까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것을 10월 1일 날 지급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니까 2000X년 12월 31일 날 단기분 이자 발생액을 월할 계산하여 회계 처리하다 이렇게 했죠. 이자 비용 발생에 대해서 똑같이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3개월치 25만 원이죠. 그리고 12월 말이니까 내년도 상환 예정이니까 유동성 대차를 해야겠죠. 지금 결산하는 거니까. 따라서 차변에 장기 채 꺼내면서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5번 2000X3년 2년 됐어요. 10월 1일 날 국민은행 차입금 전액가 이자를 현금 상환하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원금부터 먼저 상환하셔야겠죠. 원금이 얼마였어요? 1,000만 원 있었죠. 따라서 유동성 장기 부채에 있던 것을 현금해서 상환했습니다. 이자 지급 분계도 해야 됩니다. 즉 미지급 비용 전년도에 25만 원 미지급 비용 잡았던 게 있었죠. 3개월치. 그리고 9개월치 이자 비용은 75만 원. 그리고 현금 100만 원 이렇게 하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분계도 같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충당 부채하고 우발 부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채는 뭐가 배웠습니까? 외상매입금 받으러 온 미지급 이런 게 있었죠. 이것을 확정부채라고 합니다. 지출 시기에 언제 지출하는지 지출 금액이 확정된 거, 이것을 확정부채라고 합니다. 근데 충당부채하고 우발부채, 이것은 지출 시기 또는 지출 금액이 불확실한 거예요. 또는입니다. 언제 지출할지 몰라요. 그리고 금액도 확정된 게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우발부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발부채하고 충당부채 관련해서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럴 때는 충당부채로 인식한다는 거. 결국 충당부채로 인식한다는 것은 재무제표, 본문, 비유동 부채에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있대요, 유출 가능성. 금액은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해요. 이럴 때는 우발부채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우발부채는 주석 공지사항입니다. 그리고 신뢰성 있게 추정이 불가능해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재무제표 본문에 넣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발부채에 주석으로 공지하는 겁니다. 근데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것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예 공시조차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할 게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이때 충당부채는 재무제표 본문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있거나
신뢰성 있게 추정이 불가능해요. 이때는 주석 공시가 되고 거의 없다 그러면 공시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당부채는 재무제표 본문에, 우발부채는 주석에 공시한다는 거. 그리고 우발자산도 있어요. 우발자산은 아예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발자산에 대해서는 주석에 기재만 하게 돼 있다는 거, 이것은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어요. 충당부채의 대표적인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이죠. 결국 언제 퇴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회사를 입사하면 맨 처음에 월급을 받겠죠. 그래서 월급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30년을 근속했어요. 그러면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하게 돼 있다고요? 1년 근속했으면 한 달치 급여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퇴직 직전에 급여 갖고 500만 원 갖고 몇 년 근속했어요? 30년 근속했죠. 그래서 30년 곱하기 매월 급여,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갖고 계산합니다. 500만 원을 가정하면 퇴직금은 얼마 받는다고요? 1억 5천을 받고 퇴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 추계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결산인 현재 전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예상에 결국 부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퇴사 시점이 모르기 때문에 언제 퇴사할지 모르죠. 따라서 충당부채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특이계정을 보도록 할게요. 특이계정 부채니까 기초는 대변에, 기말은 차변에 있어요. 결국 설정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되는 거죠. 지급은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변에 현금 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초금액은 정기 퇴직급여 추계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말은 단기 퇴직급여 추계액, 즉 전 임직원이 퇴사했을 경우 지급해야 될 퇴직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퇴직급여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설정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 즉 기초금액에서 퇴사액을 차감하면 설정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설정 금액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기초잔액이 얼마? 2천만 원 있고 생산직 1,000만 원, 관리직 1,000만 원 있다고 가정하고 1월 30일 날 홍길동이 퇴사하여 퇴직금 100만 원을 현금 지급하다.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충분하죠? 따라서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만 원, 대변의 현금 100만 원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특계정 보시면 기초금액이 2천만 원 있었죠? 퇴사하니까 차변. 그래서 지금 설정 전 잔액이 1,900만 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산해 보니까 2,500만 원이래요. 결국 생산직은 1,600만 원, 관리직은 900만 원이 됐네요. 그러면 기말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산하고 설정 전 퇴직금 잔액, 아까 우리 생산직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한 사람이 퇴사했었죠. 그래서 설정 전 잔액이 900만 원이 되고 관리직은 동일하죠.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기말 설정 퇴직급여는 생산직은 얼마? 700만 원 더 설정하고 관리직은 100만 원에 대해서 환입이 나타나야 됩니다. 따라서 분계는 차변의 퇴직급여 제조경비에 7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환입, 대손 충당금 환입 계정하고 똑같습니다. 즉 판관비의 마이너스 금액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100만 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 늘리시면 되는 겁니까? 600만 원이죠. 600만 원을 늘리시는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해서 특이점을 보시면 기초금액하고 기말금액 있고 퇴사 100만 원 있었죠. 설정은 얼마였어요? 600만 원.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특이점을 여러분들이 그리실 줄 아셔야 됩니다. 결국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회사 내부에 유보시킨다고 표현합니다. 즉 회사에서 부채를 계속 쌓아놔요. 근데 회사가 망한 상태에서 종원들한테 퇴직금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퇴직연금을 가입하도록 강제 규정을 두었어요. 이게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쌓아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외부로
적립하게 하게 하는 게 퇴직연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백두가 있고 연금 운용사업자, 뭐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을 의미하는 거죠. 연금을 불입합니다. 그러면 연금에 불입한 것에 대해서 운용하겠죠. 어떻게 채권이나 주식 또는 뭐 예금에 가입하거나 이렇게 운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손익이 발생하겠죠. 어떨 때는 수익, 어떨 때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냐 이겁니다. 손익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회사냐 종업원이냐에 따라서 크게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나눈다는 거. 즉 확정기여형은 이 손익 책임을 종업원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주식을 운영하라 이렇게 종업원이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책임져. 그러니까 회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확정기여형은 책임이 종업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확정급여형은 회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퇴직급여 설정할 적에 확정기여형은 설정을 안 합니다. 어차피 납부할 적에 다 비용 처리할 거니까. 근데 회사는 확정급여일 경우에 차변에 퇴직급여 하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늘리는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납부했어요. 납부했으면 종업원이 책임지는 확정기여형은 다 비용 처리해버리면 끝입니다. 근데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란 개정 과목. 이것은 충당부채를 차감하는 항목이에요. 즉 부채의 마이너스 금액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자산은 아니에요. 근데 자산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차감하는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운용수익에 대해서 확정기여형은 종업원의 책임이니까 종업원의 책임에 대해서 회사가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회계 처리가 없어요. 근데 확정급여형은 만약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대변의 운영 수익 또는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늘리는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전산회계에서 1급에서 나오는 것은 이겁니다. 확정기여형일 때 회계 처리하라. 그럼 비용 처리하고 확정급여형일 때 회계 처리하라. 그러면 자산처럼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란 개정 과목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채권이에요. 따라서 거래처를 입력하는 게 정확한 답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1급에서는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의 납부 회계 처리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